아이온큐의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700만 달러의 매출 예상치를 8% 상회한 758만 달러 매출을 발표하였고 갭 EPS 예상치도 마이너스 0.25달러였지만 이를 상회한 마이너스 0.19달러를 내놓으며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내주었습니다. 또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아이온큐의 실적이 발표된 바로 다음, 지금 현재 아이온큐가 같이 협업하고 있는 자율주행 프로젝트죠. 현대의 모셔널에서 직원 해고 소식과 상용화 시점을 연기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이온큐 실적에서는 정작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보다 제약에 관한 부분에 힘을 줬었던 피터 챗맨 CEO인데요. 아이온큐의 실적 파헤치기와 더불어 퀀텀의 제약 영역,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AI 구축에 있어 양자 컴퓨터가 활약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온큐는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온큐의 기술 개발도 있겠지만 이런 추상적인 부분이 아닌 현실적인 부분, 즉 아이온큐의 보유 현금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아이온큐가 본격적인 활약을 펼치게 될 시점을 저는 64AQ가 개발되는 2025년, 그리고 흑자 전환을 하게 되는 시기는 2026년에서 27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6년 때부터 포토닉 인터커넥션이라는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아이온큐의 큐비트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이때부터는 GPU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본격적인 양자 우위가 달성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럼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3년은 더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아이온큐 현금 보유 현황을 보면 2023년에 81.9 밀리언 달러를 소진했으니 1년에 넉넉 잡아서 1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소진하는 상황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번 실적 발표 기준으로 아이온큐는 434.4 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즉 아이온큐가 앞으로 무슨 이유에서든 발전을 하지 못하고 비슷한 매출 수준을 계속 낸다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4년, 즉 2028년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드린 말씀은 매우 보수적인 시점으로 해석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향후 아이온큐의 성능이 더욱 좋아지면서 납품 단가도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니 제가 예상하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인 2026년에서 7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해볼 만한 투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이온큐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2024년 예상 매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미국 정부 계약 5천만 달러, 그리고 총 5대의 35AQ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생산. 여기서 많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미국 정부에 대한 5천만 달러는 non-system sale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즉 하드웨어 판매가 아닌 소프트웨어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한 것만 5천만 달러라는 얘기고, 그리고 추가적인 5대의 35AQ 시스템의 생산, 바로 시애틀 생산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중 한 대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스위스의 퀀텀 바젤에 납품될 예정이며 나머지 4대를 추가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에 대한 계약이 뒷선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한 대에 대략 1200만 달러 정도 하는 이 시스템과 추가 정부 매출을 더하고 아이온큐가 이번에 내놓은 2024년 가이던스를 대조해보면 대략적인 유추가 가능해집니다. 아이온큐는 현재 4대의 추가적인 하드웨어 판매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또 느껴지는 것이 역시나 아이온큐는 항상 기대치를 낮추고 그 기대치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주는 성향이 있는데 이번 매출 예상치의 탑라인을 9,500만 달러로 잡은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다는 점이죠. 아마 연말에 9,500만 달러를 뛰어넘는 매출치를 발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앞서 말씀드렸었던 아이온큐의 파트너사 현대에서 연구개발 중인 모셔널의 소식이 나왔다고 했죠. 직원 해고 그리고 상용화 시점을 연기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는 간단하게 해석해서 아이온큐가 현재 투입되고 있는 자율주행 부문에서는 성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도 이 기사에 자율주행은 해결하기 매우 힘든 영역이라고 커멘트를 달았죠. 항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좋다고 끝이 아닌 것이고 그 성능을 끝까지 뽑아낼 수 있고 적용시킬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최적화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무래도 현대화의 자율주행, 즉 머신러닝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온큐가 크게 활약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아이온큐의 컴퓨터가 자그마한 활약을 보인 부분이 있죠. 바로 분자 구조 모델링인데 이번 실적 발표 때 짧지만 아주 미묘하게 투자자들에게 힌트가 남겨진 제약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터 챕맨 CEO는 AI 구축을 위한 퀀텀 머신러닝을 가장 먼저 강조해왔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만큼은 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나 해줬습니다. 이미 작년 2분기 때 벤진 분자 구조를 모델링하는 데 성공을 했었던 아이온큐인데요. 애널리스트 데이 당시 발표했던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현재까지는 물, 메틸 플로라이드, 그리고 6개의 탄소와 6개의 수소 원소로 구성된 벤진까지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성공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원소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구되는 연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약 신약 개발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도 출사표를 던졌죠. 화학 분자 모델링은 그야말로 가장 많은 연산력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아이온큐에서 나와 있다시피 카페인의 분자 모델링부터는 아예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즉 엔비디아도 아마 구현을 못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은 현재 엔비디아 GPU 체제가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머신러닝 영역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가 명암을 내밀기 위해선 GPU보다 뛰어난 성능은 물론이며 어플리케이션의 부분까지 따라와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조금 불투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 너무 초기 상태라 자율주행의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현재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하게 바라봐줘야 되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온큐는 이에 대해서 일찌감치 방향을 틀어서 아예 분자 구조 모델링을 통한 제약 개발로 엔비디아의 GPU 체제보다 먼저 선점을 하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선명해졌기에 CEO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